담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20분이 막 지나서 이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장 초반에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3,100선을 회복했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고 상승폭을 모두 반납해서 코스닥은 장중에 이미 하락 반전됐고요. 코스피도 거의 장 막판에 마이너스로 하락 반전되고 거의 지금 종가를 앞두고 하락폭을 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 아무리 설 연휴를 앞뒀다고 하지만 정말 김 빠지게 하죠. 우리나라 증시는 뒷심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많이 꾸준히 매수를 해줘야지만 레벨업이 되는 증시거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2월 8일 월요일 뉴욕 주식시장을 점검해 볼 건데요. 뉴욕 주식시장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얼마나 들뜰만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들뜰만한 재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후광 효과라고 하죠. 하나가 좋아 보이면 다른 것들도 다 좋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은 혹시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이거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계속 좀 긴장해야겠는데 이런 재료들이 있었는데 혹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좋아 보인다고 막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다 좋게 포장된 게 없었나 이런 재료들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뉴욕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진행되는 이유 두 가지의 큰 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엄청난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나서서 혹은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솔선수범하며 마스크를 착용해서 지금 미국의 40개 주가 넘는 주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있고 백신 접종도 진행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미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전 주보다 25%가 감소되고 있고요. 4주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인데 이 감소폭이 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호재가 있죠. 바로 부양책입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을 풀겠다. 이 엄청난 부양책은 이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통과된 상태고 상원도 이제 민주당이 힘이 좀 커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강행을 하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서두르지 않느냐? 겉으로 된 어떤 명목은 이런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하고 화합을 강조하는 대통령이니까 지금 백악관에 입성해서 어쩌면 처음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막 어거지로 밀어붙였다. 이랬을 때는 왠지 통합과 화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 상원의 궁뎅이를 팡팡팡팡 해주면서 보기 좋게 상원 손 잡고 자 우리가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부양책을 결의했습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조금 더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지금 이 엄청난 금액의 부양책이 스피드를 내지 못하고 있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식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조금만 좋은 재료가 있었을 때 이 부양책 재료가 살아있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재료다 보니까 소진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 부양책이 천문학적 금액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주식이라는 녀석은 아무리 천문학이고 뭐고 그냥 이미 시장에서 딱 재료로 써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시들시들 하거든요. 이 주식은 참 잘 질리고요. 변덕이 되게 심합니다. 우리가 애기들 보면
한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오래 재밌게 노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한 가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실증 내서 또 다른 장난감을 더 원하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한 가지를 오래 꾸준히 뭔가 이렇게 반영하기보다는 빨리빨리 반영하고 딴 거 뭐 더 큰 거 없어? 더 좋은 거 없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에서 바로 결의를 내버리면, 강행해서 결의를 내버리면 보이는 면으로는 뭔가 통합과 화합과 맞지 않는 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부양책이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2월 중에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2월달 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식시장을 지탱시킬 수 있는 재료로 이용하고자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의 큰 폭 감소와 부양책에 대한 여전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가 뉴욕 증시를 보기 전에 잠깐 유럽 증시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경제 지표에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독일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을 때 유럽 지수가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에서 그나마 믿고 있는 게 뭐냐면, 혹시 재정적자 디폴트 그러면 유럽 국가들 혹은 다른 세계 국가들이 유럽의 한 나라를 딱 째려보게 되죠. 바로 2011년도에 옛날에 전과가 있습니다. 그죠? 얘네 이탈리아 디폴트 되면 어떡해. 그것 때문에 한번 증시를 힘들게 했었던 전과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거든요. 그 이탈리아, 뭐 지금은 빚이 없겠습니까? 그때보다 더 많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는 전 ECB 총재죠. 슈퍼마리오라고 불리우는 이 드라기 전 ECB 총재가 이탈리아의 차기 총리로 지명이 됐다. 미쓰리가 그러는데 뭐 제롬 파월이라든가 뭐 이렇게 각국의 통화 정책을 하는 이 사람 중에 드라기 총재가 가장 여우 같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여우 같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시장에 자극을 주지 않고 아주 그냥 여우처럼 그냥 이렇게 잘 운영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제 표현은. 근데 어쨌든 그런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가 이탈리아 총리로 가면 뭔가 이탈리아의 엉망진창된 가계부를 좀 잘 정리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유럽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드라기 전 ECB 총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냐면요. 소수 정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과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저기요, 제가 이 이탈리아 총리가 되면은요,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차기 내각의 성격, 제가 총리가 되면 제가 운영하는 내각은 이런 색깔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가장 우선시할 겁니다. 라는 거를 PPT로 만들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미국과의 관계 중시하겠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도 각을 세웠는데 지금 조 바이든은 통합과 화합을 얘기하고 있고 번영을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대통령인데다가 여기에 유럽도 또 이탈리아조차도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알았어, 우리도 미국과 관계를 중시하겠어 라고 의지를 보였고요. 또 하나, 이 드라기 전 총리가 되게 추진하고 싶었던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유로존 공동 예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엉망진창된 이탈리아의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백신 캠페인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며 환경 부분, 노동 부분, 기업 이런 순위로 국정을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차기 총리가 돼서 이 내각을 구성하면요. 3대 개혁안으로 공공행정, 그다음에 세제, 사법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죠. 8일 날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PT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9일에는 의석수가 많은 주요 정당 대표자와 또 잇따라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8일과 9일 이렇게 회동한 내용들을 10일 날 마타렐라 대통령을 만나서 저기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정당들 대표자 만나서 이렇게 PT를 했습니다. 그들이요 내가 구성하는 거 지지할 것 같아요. 뭐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떠냐 그러면 이탈리아에는요. 일단 오성운동, 민주당, 그다음에 생동하는 이탈리아, 그리고 동맹, 전진 이탈리아라는 이 당들이 드라기 내각의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오성운동은요, 처음엔 좀 반대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드라기 총재랑 만나서 얘기한 다음에 얘 별로였는데 이렇게 만나보니까 내가 너무 선입견을 가졌었나 보네. 괜찮나 보네. 근데 오성운동은 당원들에게 투표를 진행하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기 내가 드라기 총재 만났는데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 갖고 있어. 어떻게 우리 당원 대표님들 한번 투표를 통해서 우호적일지 아닐지 한번 해보죠. 이 투표를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유럽 증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럽 증시를 보면서 뭘 지금 중요시 봐야 되느냐면 유럽 증시는 백신의 보급과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의 이런 뭔가 재정적인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미가 좀 보이니까 이런 안도감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유럽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라도 계속 독일 지표가 회복이 안 되네. 저렇게 영국은 유로존을 떨어져 나갔는데 쟤네 저게 버벅거리네. 그리고 이탈리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기 총재가 22 총재로 있을 때랑 또 한 나라의 총리로 갈 때랑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 진행 상황도 계속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어느 구름에서 번개가 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있고 부양책의 기대감을 계속 키우고 있다. 그런데 이날 뭐가 계속 걸리적거렸냐면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날은요. 어머, 괜찮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미국 경제 회복이 좀 되겠다라는 의미네. 이렇게 포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 이 미국 국채 금리가 막 들썩들썩 해가지고 증시가 출렁출렁 거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과거 데이터뿐만 아니라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의 어떠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얘기고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증시에는 악재입니다. 그런데 이날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그리고 3대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만들어 놓는 그 재료들을 봤더니 너무나 고마운 얘기들이라는 거죠. 엄청난 부양책을 쓸 거라고 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막 엄청나게 감소하고 그러니까 살짝 흥분하고 살짝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날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가만있어 봐, 쟤 저렇게 상승하고 있으면 저거 언젠가는 증시에 약간 발목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걱정한 게 아니라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진행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돈다방 미스의 청취자님들은 그렇게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30년물 수익률이요 2% 선에 접근했고요 10년물 수익률이 1.20%를 터치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니 자 이거는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8일 날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인들은 1년 안에 재정 상태가 뚜렷하게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올해 예상 소비 수준의 증가율을 4.2%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국 국민들이요.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막 부양책 쓰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거 이러다 디폴트 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나 파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부양책 덕분에 코로나19가 이제 뭐 백신 접종받고 뭐 이러면서 없어지면서 다시 금방 부자가 돼서 지갑이 빵빵해져서 나 돈 쓸 거야 하는 그 예비 소비 수준, 나 돈 쓸 거야 라는 그런 심리가 4.2% 증가했는데 이 퍼센테이지가요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중국 얘기를 자주 해드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2015년 6월 달 이후로 중국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2015년 8월 24일인가요? 26일인가요? 예, 그날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하락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조금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미국이 그때 2015년 12월 달에 중국 보란 듯이 야 니네는 막 증시 엄청나게 빠지고 막 경제 성장률 막 7% 안 된다며 우리는 금융위기 이겨내고 이제는 금리 이렇게 인상하고 2016년도에는 4번 금리 인상할 거다 이렇게 막 까불다가 그 소리 때문에 2016년 장이 열리자마자 중국 증시가 개박살 났습니다. 근데 지금 2015년 6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던 그 미국의 예상 소비 수준 증가율이 4.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향후 소득은요 2.4% 증가할 거예요 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 이 수치도 2020년 2월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막 딱 터져가지고 막 전파되고 확산되고 경제 박살내기 바로 직전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미래를 선행한다. 이게 단순히 미래를 선행한다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요.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미래에 좋을 거야라는 거를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게 바로 증시거든요. 근데 지금 뉴욕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직까지 미국 경제지표는 혼조세입니다. 잘 나오는 거는 잘 나오는 거지만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민간 고용지표는 잘 나왔지만 노동부 고용지표에서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했고요. 소비지표 부진합니다. 제조 PMI 지표 이런 건 잘 나오지만 아직까지 미국 경제도 뭔가 개선됐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태죠. 요즘에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마스크 착용하고 백신 접종 맞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되고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이제 코로나19랑은 빠이빠이 할 거라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산책하는 강아지 시나리오 세 번째 중에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얼만큼 실물 경제가 쫓아가느냐. 그런데 지금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앞서 방송에서 그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우리 동학개미들은 첫 번째 시나리오를 믿고 이렇게 주식시장에 돈을 때려놓고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직 물론 좋아져야 되겠죠. 예, 좋아져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좋아져야 돼를 넘어서 그 희망이 좋아질 거야가 돼버리는 바람에 예상 소비 수준이 2015년 6월 이후 가장 최대치, 향후 소득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도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 이후에 사상 최고치. 이런 심리가
주식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만 반영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심리가 인플레, 즉 금리를 건드린다는 거죠. 도이치방크에서요. 도이치방크의 애널리스트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 행보를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소시에테 제너럴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주식시장 충격 가능성 경고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도요. 국채 수익률 상승이 지속될 경우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섹터 중심으로 주식시장 하락 압력에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가 있다. 듀레이션 리스크를 감안할 때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세판짜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그래 증시 한번 저주를 부으리라 이런 방송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 지금 부양책 같은 경우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통합과 평화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딜레이시키는 어떤 표면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어마무시한 부양책을 벌써 상원에서 통과시켜버리면 증시는 시시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재료를 증시의 어떤 지지와 상승에 써먹기 위해서 어차피 2월 안에만 통과시킬 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걸 것이다 라고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단지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날 2월 8일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왜? 부양책 기대감 있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감소했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짝 걱정해야 될 국채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시의 악재라는 이 부분까지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짚어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는요. 국내 증시가 별로 이렇게 큰 이벤트가 없을 때 미국 증시가 오르면 미국 증시가 올라가서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하락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증시가 지지부진하면은요, 우리나라는 고개를 중국으로 돌립니다. 중국이 상승해서 우리가 상승한 거고, 중국이 하락해서 우리가 하락한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 보세요, 여러분. 미국은 3대 지수를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 손에 좌지우지합니다. 지금 개인들은 마치 우리가 동학운동 이런 동학개미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물론 지금 개인들이 엄청난 유동성의 자금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주식하는 거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어떤 청취자님께서 정말 주변에 다 주식하는 것 같아요. 주식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 퍼센테이지가 높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동학개미 운동이라든가 서학개미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총알바지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학개미 운동, 동학개미 해가지고 무슨 힘을 합쳐가지고 때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확 분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채팅창 같은 데서 하지만 그거는 별로 의미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다면 동학개미고 서학개미고 그런 데 의미 두지 말고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맞짱 뜨지 말고 주식시장에 순응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뛰어들잖아요. 근데 못 올라가요. 우리나라 증시는요. 개인들이 이끄는 장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개방되기 전에는 우리만의 플레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한때는 현물 가지고만 꾸준히 매매를 해줬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거 완전히 그냥 놀이터네 해서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 가지고도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죠.
2월 15일 날 미국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고 중국도 춘절이어서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미국 증시 눈치도 안 보고 중국 증시 눈치도 안 보고 우리만의 리그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정말 동학개미 운동에 한번 힘차게 매수하면은 잘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천하겠죠. 그게 우리나라 증시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굉장히 힘 빠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뭐 설 연휴 앞서서 그렇다. 그거는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장 좋고 막 분위기 좋고 그럴 때는요. 뭐 설 연휴 그런 게 어디겠습니까? 그냥 오히려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서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의 미래를 믿고 주식시장을 사서 연휴를 보내려고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 찍었다. 눈에 보이는 굉장히 큰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이러네. 요거 한번 계속 눈여겨봐야겠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지금 시장판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아요라든가 뭐 구독하기 이런 거 안 누르실 거죠? 그냥 제 방송 듣기 싫으신 거죠? 그냥 미쓰리 너 꼴보기 싫어. 너 그냥 방송하지 마. 뭐 이렇게 막가잖아시는 거죠? 네. 뭐 그런 의도로 알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